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인들 매수 그리고 대형주들이 올라가면서 지수 자체는 플러스를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락 종목 수가 많았는데 단기적으로 연속적으로 올라간 데다가 또 뭐 계속해서 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한 어떤 재료도 없고 또 좀 부담스러운 뉴스들도 몇 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전반적으로 좀 눌린 날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8월 16일 이후에 최대 규모로 매수를 하면서 오늘도 매수 기조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SK하이닉스, 뭐 자동차주, 일부 제약주, 뭐 조선주 일부 이렇게 올라갔는데 동시효과의 변화가 되게 많았어요. 뭐 자동차 플러스 났다가 동시효과에 확 밀려버리고, 또 그 직전까지 올라갔던 정유주들도 일부는 좀 밀리고 이렇게 되고, 에코프로비엠은 또 동시효과에 급등을 하고 이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만기일에 수급 변수 때문에 이제 동시효과에 좀 변화가 컸던 그런 것도 오늘의 특징이었습니다. 우선 뭐 하이닉스가 초반부터 시장을 리드를 했는데 뉴스가 되게 많았어요. 예, 뭐 젠슨 황하고 최태원 회장하고 만났다고 하는데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 요구를 넘어간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젠슨 황은 지금 5층 아파트 지어주세요 하는데 하이닉스는 막 7층, 10층짜리 만드는 기술까지 벌써 확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니들이 주문하면 우린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됐다라는 점.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 기술력이 그만큼 좋다라면 엔비디아의 어떤 막대한 수요를 그대로 따라서 매출로 연결시킬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피지컬 AI를 협업한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AI 같은 경우는 그냥 챗 GPT 같이 우리가 입력을 해서 명령을 해서 그걸 검색하고 뭐 이런 쪽이었다면, 그러니까 피지컬 AI라는 거는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저런 거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전격 제트 작전, 혹시 아시는 분들은 나이 좀 있는 건데 거기에 키트라는 스마트카가 나오잖아요. 뭐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고. 근데 알아서 움직이려면 뭔가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판단을 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것.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피지컬 AI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실제로 구동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된다. 근데 이게 만약에 실제로 현실이 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칩 숫자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여기 파트너가 된다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군들도 크게 올라가고, 유리기판 적용하면 아무래도 뭐 열 문제라든가 전력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는 향후에 이제 중요한 어떤 매출 확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이 기술력만 확보가 된다라면.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나 그 SK그룹 주변에 어떤 붙을 수 있는 뉴스들이 워낙 많아서 오늘 좀 시장에서는 두드러지게 좀 강세를 보이는 게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주, 2차주. 자동차주는 뭐 뒷부분에 동시효과에서 밀리긴 했지만 장중에는 괜찮았죠. 또 부품주들도 괜찮았고, 뭐 대규모의 투자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미래 먹거리 준비 잘하는구만,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은 반면에 LG에너지 솔루션은 뭐 실적 공개하고 나서 많이 빠졌잖아요. 특히 4분기가 2천억 원 적자였는데 보조금 지급받은 거 제외하면은 6천억 원 적자였다. 뭐 캐즘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파로 좀 실제로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장중 내내 약했죠. 그런데 그 동시효과에 갑자기 LG에너지, 에코프로비엠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보면 봤더니, 그러니까 수급에서 이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확 들어온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재료가 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수급에 의한 현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뭐 만기일에 어떤 이제 수급이 작동을 해서 오늘 여기서 반대쪽으로 자동차라든가 뭐 장중에 플러스 났던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지고 이게 올라가고 하면서 어떤 업종별 수급 이동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가동됐던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뭐 투신이 들어오고 연기금이 들어오고 뭐 어떤 큰 손이 들어왔다 이래버리면 뭐 뉴스 나오나 이렇게 하겠는데, 뉴스도 나올 수는 있는데 이런 수급 요인도 되게 크게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LG에너지 솔루션도 동시효과에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의 매수가 들어와서 동시효과 때 좀 상황이 조금 바뀐 것도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뉴스들을 또 추가해서 보면 그 젠슨왕이 바로 잡았다고 하죠. 뉴스에서는 어제 뭐 마이크론만 마치 들어가는 것 같이,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것 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삼성이, 초도 물량은 삼성이 들어갔다, 이런 내용들로 이제 바로 잡는 모습이 나왔고, 또 젠슨왕이 뭐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현실화 되려면은 뭐 몇십 년이 있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또 관련된 종목들이 출렁거리고, 그래서 뭐 하여튼 젠슨황의 주변의 종목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뉴스 나오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뭐 여전히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가 주식시장 종목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주목을 했던 건 오늘 CNBC에 나온 뉴스였는데, 그 HSBC에서 아시아 증시 투자 의견을 바꿨는데, 그 인도는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그러니까 작년도에 제일 강했던 증시 중에 하나가 인도였잖아요. 뭐 인도는 사실 뭐 계속 올라가죠.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올라가던 증시예요. 근데 어쨌든 인도는 중립으로 바꾸고 중국은 비중 확대로 바꾸고 우리나라가 원래 비중 축소였거든요. 근데 이제 상향됐는데 중립. 그러니까 뭐 비중 축소해서 바로 매수로 바뀌진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중립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를 메인으로 한 기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인도를 메인으로 하는 기사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아시아 증시에서 비중 확대된 나라로 지정됐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워낙 많이 빠졌다라는 점이고 우리나라 이제 주요 교역 대상이 미국하고 중국이잖아요. 지금 이제 중국보다는 이제 미국 비중이 커지긴 했는데 또 트럼프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변수를 안 보고 생각한다라면 미국은 경기가 괜찮고 그다음에 중국은 경기가 되게 나빴는데 어떻게든 자꾸 살려보려고도 부양을 하고 그럼 저게 조금만 노력이 된다 어필이 되면 실제로 적용이 되면 중국 경기도 살아나면 우리나라 무역 환경이 일단은 좋아지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변수를 생각하지 않고 본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진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코스닥은 지수는 뭐 에코프로비엠 때문에 플러스가 나긴 했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코스닥 지수하고 ADR 상승 종목수 비율하고 비교해 준 건데 지수보다 상승 종목수가 빠르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며칠 동안 보면 그러니까 상승한 날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계속 주초부터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주말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코스닥 이번 주 후반 되면 아마도 ADR에서 과매수권 들어갈 것 같아서 상승 종목이 좀 줄어들 거다. 계속 그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오전에 이제 바로 또 텔레그램으로도 관련된 내용을 이제 코멘트에서 전달을 해드렸죠. 근데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상승 종목이 많은 날이 나올 수는 있는데 연속적으로 쭉쭉 올라가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승 하락 종목수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왜냐하면 제가 그 연초에 머니무브 없다 아직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예탁금이 늘어나는 게 뭐 기사에서는 뭐 60종 같다고 그런 기사 나오는데 저거 무시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부터 이제 나오는 예탁금 추이는 이런 이제 거품이 제거되고 나서 첫 번째 나오는 데이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예탁금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 증시가 연초에 강하기 때문에 증시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보고는 있는데 자금이 유입되는 건 보시다시피 없잖아요. 연말에 들어왔던 자금, 일시적으로 계좌에 잡힌 자금이 이제 빠져나가는 상태는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주도하는 단계는 아니라서 그러면 상승 종목이 엄청나게 많은 장이 연속적으로 쭉쭉 나오고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별화 장세라는 표현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런 형태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사실 만긴 날은 수급을 이렇게 의미 있게 해석하는 건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뭐 수치상으로는 8월 16일 이후에 최대 규모의 이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내내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 그러니까 올라가는 방향에 계속해서 이제 무게를 두는 움직임을 보였죠. 근데 이제 그 만긴 날 이렇게 수급은 아주 뭐 너무 의미 두면서 보는 건 좀 애매해서 그냥 종목으로 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어쨌든 오늘도 하이닉스, 오늘 7,500억 중에 하이닉스를 4,400억 샀는데 그 다음으로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아직까지 매수 계속 하고 있다라는 점은 다행스러운 대목이죠. 그다음에 이제 방산, 조선 이런 종목군들도 일부 좀 포진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기아가 또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기관 투자들은 오늘은 수급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긴 날 금융투자 매도로 잡힌 날은 대형주가 웬만하면 다 매도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두긴 애매해요. 근데 일단 매수 쪽은 조금 보면 정유주 최근에 유가가 올라가면서 정유주 쪽에는 좀 매수가 붙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은 제약 바이오, 삼천당 제약 뭐 이런 것들이 매수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특징이었는데 그 외에는 이렇게 업종에 두드러진 특징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제약 바이오 종목이 조금 많이 포진했고 2차 전지는 파란데 아까 이제 동시효과의 변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요건 조금 이제 에코프로비엠 매도는 이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기관은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매수로 잡혀 있는데 이게 동시효과의 금융투자가 매수 확 들어온 게 저렇게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 외에는 보면 로봇주들이 좀 보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주 이외에는
업종 내에서 좀 골라 담는 정도 느낌. 예, 그러니까 뭐 특정 업종을 다 산다든가 뭐 이런 거는 별로 나오지 않고 업종에서 이제 골라 사서 코스닥 쪽에서는 뭐 다수의 업종 내에서 다수의 종목을 사들인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나타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요약해보면 미국은 휴장입니다. 그 전 대통령 지미 카터의 어떤 추모하는 날로 이제 휴장이 돼서 미증시 영향 받지 않는 날이 되고, 근데 지금 오늘 우리 시장의 특징이 같은 실적 발표, 부진한 실적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어제 올랐었고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은 빠지고, 그러니까 주가 반응이 반대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작년도 역방향으로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작년도 8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팔았는데 코스피 매도한 그 규모의 95%가 삼성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매수로 바뀔 때는 그냥 그 종목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 또 PBR 밴드상 하다는 데다가 실적이 1분기에 통과할 것 같다, 바닥,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삼성전자 쪽이 조금 더 돋보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실적이라는 게 눈에 띄게 되면 또 일부에서는 이제 바닥론이 좀 나올 수도 있어서 이후에 2차 전지가 또 그렇게 반응하는지는 이제 이후에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라는 실적 내용 이제 넘어갔고 만기일까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수급상의 어떤 변수를 넘어간 상태인데, 그 외국인들이 뭐 만기 때문에 7천억 샀다 이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외국인들이 의지는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만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업종별 어떻게 그림을 그려 나가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계속 관심 갖는 건 뭐냐면, 반도체가 연초에 수급이나 종목은 제일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뭘 사는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수급이 모이는 업종,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저기 코스닥 종목들 쫙 수급 최근에 추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는데, 누적된 거 말고 누적된 거 외에 2, 3일 정도 이제 새로 바뀌어서 매도하다가 매수로 바뀐다. 근데 3일 연속이네. 이거는 바뀌었을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계속 찾아보는 그런 이제 부지런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이,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경기 침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반응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기 침체 없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올라갔던 사례 쪽으로 조금 더 근접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어떤 흐름,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가다가 이제 좀 완만해지잖아요. 미국은 그런 국면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막 우리 시장에 엄청나게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던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트럼프가 변수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제 갑자기 무슨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가지고 관세를 올릴 거다.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한 뉴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세 부과한다라는 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자극을 받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자극받게 되면 금리가 쉽게 안 내리게 되고, 신흥시장은 부담되게 되고, 이게 시나리오가 무시하는 시나리오가 아니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인 관세만 부과할 것 같다. 이렇게 보도를 해버리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한테는 관세는 엄청난 무기야, 이걸 갖다가 이제 한번 무력 시위하려고 그렇게 이제 약간 흘린 걸로 보여지는데, 이유가 뭐가 됐든 시장은 뉴스를 보고 반응하는 거니까 트럼프에 대한 어떤 긴장감은 어쨌든 이후에도 이제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주변에 돌아가는 데이터상으로는 종목 장세가 전개될 수 있는 환경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시황 측면보다는 지금 이제 종목 흐름에 더 집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